안녕하세요. 부평 시사중국어학원 HSK 강사 이동욱입니다. 얼마 전 이제 12월 시험을 끝으로요. 올해 시험도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년 시험 일정도 이미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자, 다가오는 1월에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중국어 공부에 한번 올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요,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12월 기출문제 중에 장문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4급에서 우리가 5급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5급의 장문이 되겠는데요. 장문 보니까 무려 80자나 적어야 되는 장문이 2개나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우선 12월에는 어떤 게 나왔는지 살펴보기 전에 장문을 할 때 요령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9번에 해당되는 제시어 장문이 되겠는데요. 첫째, 주어진 단어의 용법을 숙지하자. 단어의 뜻만 암기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지요. 자, 두 번째, 빠른 시간 내에 장문 내용을 구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구상 없이 펜을 들고 쓰기만 하면요, 같은 단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반복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감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단어는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암기를 해야만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문을 쓸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소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를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시험에서는 이 5개의 단어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첫째, 志愿者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두 번째, 活动, 세 번째, 接待, 네 번째, 礼物, 마지막으로 称赞. 이 5개의 단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개의 단어를 볼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작위로 낸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죠. 그 연관성을 내가 빨리 찾아내서 이 5개의 단어를 모두 활용을 하셔야겠는데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먼저 쓰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여기 있는 단어를 모두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 志愿者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일단 저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보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죠. 지원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 활동을 하다를 중국어로 做志愿者. 자, 우리 做志愿者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요. 자, 내가 어떤 행사, 어떤 활동의 지원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무엇이 되다, 동사 땅을 쓰게 되죠. 그래서 我当志愿者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단어의 용법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 보시면 活动이라고 되어 있네요. 活动은 우리 아주 예전에 이미 학습을 했던 단어인데, 보통 활동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행사 또는 이벤트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행사에 참가하다. 참가하다는 참가 활동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할 때는 有活动 이렇게 써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정작 시험 때는 긴장을 하다 보면요, 이런 찬지와 같은 쉬운 단어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예전에 배웠던 쉬운 단어도 충분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보시면 接待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을 대접하다 또는 응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손님이란 단어 예전에 배웠습니다. 우리 客人, 손님을 대접하다, 接待客人이라고 하죠. 자, 외부 손님이라는 표현,外宾이라는 단어도 있죠. 자, 그러면 외부 손님을 대접하다, 我接待外宾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범위 내에서 용법에 맞게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 한번 살펴보시죠. 리우. 아마 가장 쉬운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물이라는 단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네요. 졸업 선물을 중국어로 삐예 리우. 생일 선물은 생일 리우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남에게 선물을 주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역시 우리 예전에 학습했던 단어가 되겠네요. 자, 송 리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선물을 주다, 송 생일 리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내가 선물을 받다라고 하실 때는 쇼 리우. 졸업 선물을 받았습니다. 我收毕业礼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조금 확장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 我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표현 우리 예전에 다 배웠었는데, 자, 나는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我想收礼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 我想收生日礼物. 반대로 나는 내 친구에게 졸업 선물을 주고 싶다. 我想给朋友送毕业礼物.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단어 보시면 청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 사용하면 칭찬, 동사로 사용을 하면 칭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쓸 때 칭찬하는 사람이 주어 자리,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쉬운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엄마가 나를 칭찬했다. 마마 칭찬我. 선생님이 그를 칭찬했다. 老师称赞他.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99번 제시어로 작문하기에 채점 기준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에 꼭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주어진 5개의 단어를 내가 모두 사용했는가? 만약에 하나를 사용을 못했다. 그럴 때는요, 좀 아쉽지만 감점이 커요. 그래서 5급 단어 2,500개는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평소에 암기를 해 주셔야겠고요. 내가 단어를 다 썼다고 고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주어진 단어를 내가 용법에 맞게 사용했는가. 이 점도 모두 단어를 사용했는지와 똑같이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 2가지 채점 기준을 여러분들 작문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어법상의 오류는 없는가?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내 작문이요 너무 내 마음대로 쓴 것 같다. 어법을 많이 무시하고 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감점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첫째,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했는가? 용법에 맞게 사용했는가? 이 2개가 가장 큰 감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자를 잘못 적었다. 한자는 잘못 적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점이 될 수 있고요. 자, 원고지 사용법에 부합되었는가? 반드시 처음에 2칸을 띄우고 쓰셔야 되죠. 그 외에 중국어의 원고지 사용법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조금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 부호는 정확하게 기입했는가? 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중국어의 마침표, 반드시 동그랗게 찍어야 되죠. 이런 부분도 개수별로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침표 제대로 못 찍어서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면 참 우리가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자, 7번째, 작문 내용이 두서없이 쓰여진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요, 내가 펜을 들고 문제를 보자마자 무작정 작문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결론이고 어떤 게 본론이고 두서없이 막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작문을 하실 때는 처음에 구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자 수는 80자에 못 미치진 않는지, 이 8가지는 우리가 작문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00번 문제는 주로 이렇게 사진이 하나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사진을
그냥 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5급 단어를 어떤 단어를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점을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제가 작문을 첨삭을 할 때 보면 막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예, 사진 속에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 사람이 뭐 지금 뭘 들고 있고 웃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설명하는 분이 계신데 예,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예, 반드시 상황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예, 12월 시험에는 몇몇 회사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장면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언가 짐을 옮긴다는 뜻은 이사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장문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예전에 우리 이사하다 빤지아라는 단어 배우셨을 텐데요. 물건을 옮기다 빤동시, 상자를 옮기다 빤시앙즈, 책상을 옮기다 빤주어즈 이런 식으로 반드시 빤이란 단어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옮기다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 예전에 집을 옮기다는 빤지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다는 빤공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좀 가산점이 있을까요? 자, 이사를 해서 환경이 더 예전보다 좋아졌다. 우린 지금까지 좋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how라는 단어를 쓰는데 5급 정도 되면 이젠 단어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改善 역시 5급 동사가 되겠고요. 기존의 조건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우리 改善이라고 하죠. 이 改善이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주로 이 환경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겠는데요. 자, 환경 중에서도 업무 환경, 중국어로 工作环境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사를 했더니 업무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중국어로 改善工作环境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표현들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比以前好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5급 수준에 맞게 改善工作环境 이런 표현 써주면 아무래도 좀 가산점이 있겠죠. 자, 업무 환경이 개선됐으니까 당연히 일의 능률, 효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그런 표현은 여기 보시는 대로 提高效率, 효율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향상되다라는 표현인데 효율은 효율인데 업무 효율, 工作效率. 그래서 提高工作效率 이 표현을 우리가 결론 부분에 추가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번 작문에 대한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보고 작문하기의 채점 기준 역시 이 8가지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조금 아까 보신 대로 3번에서 8번까지는 99번과 채점 기준이 같고요. 첫 번째, 사진의 핵심이 파악되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묘사한다거나 그 주변에 뭐 의자가 몇 개가 있고 책상이 몇 개가 있고 등등 그건 사진에 대한 설명이지 사진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옮긴다 이 부분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시험 문제의 핵심이었죠.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작문 시 필요한 단어나 표현을 내가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2월에 출제가 되었던 작문 문제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우리 겨울방학에는 저와 같이 우리 HSK 5급의 매력으로 다 같이 풍덩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12월 HSK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동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